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쌤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판례가 나와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그 세무조사 사례였는데요. 그 간단하게 좀 사전 정보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부모가 개발하기 전에 자식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을 했어요. 그 경우에 이제 과세관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한 증여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여세 조사를 한다고 그 사례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관련된 분이 그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 과세된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납세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제목하고 요지는 핵심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구인 A, B, C 자식들인 것 같아요. 부친 D로부터 부동산 개발 공급학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 회사 자체가 부동산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친이. 그리고 주식을 각각 24%씩 증여했고요.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3명이고 4명이니까 각각 25%가 맞는데 아버님이 한 1%씩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통제권을 아버님이 갖고 계신 거고 이분들이 이 증여를 받은 다음에 수중하고 5년 내에 이제 개발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5곳 사업장 중 3곳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이제 과세를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청구인 주장이라는 건 이 납세자 주장인데 일단은 억울하다 이거죠. 위법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재산 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거 이제 일리는 있는 게 여기서 그 법전에서 말하는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그 이따가 한번 보시겠지만 개발 지구가 형성된다든가 어떤 그런 개발 호재가 발표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본인들은 단순히 그냥 부동산을 개발하는 예를 들어 땅을 사서 오피스텔을 짓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그런 확정된 객관적으로 예상된 이익으로 보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분청이 예로 드는 게 그거였어요. 뭐 본인들이 처분청이 예로 든 거는 이미 증여하는 시점에 분양이 98%된 건데 이걸 우리랑 똑같이 비교하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억울함을 좀 토로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분청, 그러니까 세무서의 의견은 당신들이 하는 사업은 상중법의 개발 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14년인가 증여세법이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열거였는데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유사한 경우, 그러니까 시행과 유사한 경우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 포괄주의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면 일단 과세를 하고 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납세자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짜증나는 일이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개발이익 환수법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청구인 말도 맞다 이거죠. 맞긴 맞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의 계류 중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조세심판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개발사업 시행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 내용인데 이건 정말 좀 짜증나는 주장이고 너무 편의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납세자는 이 사례조차도 이미 8, 90% 분양된 거에 대한 사례인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고 이게 대법원의 계류 중이면 웬만하면 이게 끝난 다음에 또 과세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과세관청은 왜 이걸 해버리냐면 대부분의 계류가 끝났을 때 만약에 본인들이 그때 이겨버리면
그러니까 관청이 이겼을 때 이미 그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청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 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약자인 입장에서 저희는 억울한 면은 좀 있는데 항상 저런 식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웃겨요.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에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자녀가 누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아니 당연히 의도는 있죠. 뭐 주식을 준다는 것 자체는 증여를 해서 앞으로 더 키워가자 이건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냥 주관적으로 의도가 보인다.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건 참 황당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봤는데 그 아버지가 개인 사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신축해서 객관적으로 예견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이미 이 형태로 사업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을 할 것이다. 이건 너무 좀 그렇죠. 아니 사업을 아무리 성공해도 투자라는 거는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넌 이때까지 성공했으니까 또 성공할 거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칭찬 같긴 한데 굉장히 기분 나쁜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여기 보시면 이 상정법에 재산 취득을 하고 5년 내에 재산 가치가 증가하면 그 이익은 증여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개발 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허가, 뭐 대통령령을 정한 사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증여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는 똑같습니다. 뭐 개발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발 사업 해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는 거, 이런 경우를 지금 이렇게 정해놨는데, 과연 민간이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개발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관계 판단, 이거는 심판원에서 이제 판단이 난 거고, 결론적으로 답은 납세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겼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처분청, 세무서는 분양률을 호수로 했대요. 근데 분양수익이나 원가는 사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은 맞는 게, 호수 기준으로 해버리면 작은 호수가 있고 큰 호수가 있을 때 얼마 돈이 되지 않아도 작은 호수가 많이 나가면 분양률에 있어서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큰 호수들이 나가지 않아서 수익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당초 분양일 기준으로 분양이 6%밖에 안 됐습니다. 과세한 사용 승인일 기준에도 37%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주식을 준 다음에 5년이 지났는데도 51%밖에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힘든 사업이라고 봐야죠.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그렇게 이익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분양 사업은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처분청은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해서 동종 사업을 하면 객관적으로 예견된다고 주장을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관적인 기대일 뿐 아니냐. 이건 객관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의 시행은 장기간의 사업 과정을 거치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피스텔 분양 사업은 미분양 발생이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분양 저조 등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그렇죠. 주식 가치가 하락했는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주는 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계류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그 또 이겼던 거를 국세청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과세를 한 거를 다툼이 있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게 이겼을 경우에 전부 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은데 우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전에 저희가 한번 세무조사 사례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 판례만 보면 오피스텔 분양 이런 거는 성공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하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법령이 개정이 되든지 뭐 다른 후속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대부분 판례가 결정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이제 무조건 과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해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과세를 받은 분들은 충분히 한번 다퉈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 이건 순전히 이제 제 시각에서 보는 이제 납세자 편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걸 과세한 국세청이 정말 나쁜 놈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그 조사하는 입장에서의 논점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심판원의 판단이고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하신 분들은 조세 불복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밟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